안녕하세요. 금손 의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이제 눈 주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눈 주변의 주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여기를 딱 잡아서 이렇게 들면은 다 리프팅이 되고 적당히 올려주면은 대부분 만족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색소가 있다. 색소를 제거하면 있던 색소가 없어지니까 다들 만족을 하시고 방법도 복잡하더라도 결과는 간단하게 딱 지을 수가 있는데 눈 주변은 정말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눈 주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다양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은 정말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하루에도 수만 번씩 깜빡깜빡 해야 되기 때문에 눈 주변과 입 주변은 노화가 좀 빨리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눈 주변에 피부가 얇고 밑에 콜라겐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와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꺼풀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눈 주변이 쉽게 건조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손상에 취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 주변에 주름을 시술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눈 주변에 있는 주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눈 가장자리에 까마귀 발처럼 생기는 주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눈 안쪽에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위에서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눈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처지는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보톡스를 많이 얘기를 하죠. 보톡스는 이제 근육을 마비시켜 가지고 주름이 안 생기게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니까 그러면 깜빡이는 부위에 보톡스를 놓으면은 주름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부분은 이제 까마귀 발이라고 했던 가장자리와 이 세로주름 이 두 종류는 보톡스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에는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눈을 깜빡이는 근육 자체가 약화되게 되면은 눈을 깜빡이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윗꺼풀이 처져서 눈이 감기게 되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잘못 놓게 되면은 눈이 뒤집어지게 되거나 애교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교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가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부위는 가장자리와 이 안쪽에 있는 세로주름 두 가지는 보톡스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처지게 되면은 이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되죠. 들어줄 때는 이마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 눈썹 리프팅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을 많이 권하고 있고요.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것들이 완전 덮일 정도가 되고 꺼풀 자체가 너무 늘어졌다라고 하시면은 수술적으로 거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눈 주변에는 수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너무 자주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고 그 전에 최대한 시술이나 레이저, 부스터 등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눈썹을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발달했죠. 울트라나 써마즈라든가 풀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레이저의 효과는 조금 약간 부족합니다. 눈을 약간 크게 뜰 정도만 되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아니라면은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 레이저를 하면서 눈썹 위를 좀 더 꼼꼼하게 놔주는 방법으로 비용을 아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눈 주변에 너무 건조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눈 주변이 건조하다는 것을 해결했을 때 갑자기 주름이 없어지진 않지만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죠. 노화를 늦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대한 영양분이 충분한 아이크림이라든가 아니면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눈 주변을 이렇게 문지르는 것보다는 약간 두드려서 순환도 좀 도와주고 이제 흡수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피부도 얇아지고 노화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부스터죠. 눈 밑에 피부에다가 눈꺼풀 아래쪽에다가 어떤 영양분 성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들을 재생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필요하냐면요, 우선 이 눈썹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들어봤을 때 이 꺼진 부분 있잖아요. 눈두덩이 위에 꺼진 부분이 좀 더 드러나게 되는데 거울을 보고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부분이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은 재생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애기들은 이렇게 하거나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팽팽하거든요. 평소에는 이게 내려왔을 때는 조직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두툼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들어줬을 때 들어간 부분이 잔주름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재생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 주변의 주름 중에서 눈 밑에 이게 패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뭘 채우거나 아니면 눈 밑 지방이 밀려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볼륨을 줄이는 그런 시술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눈 주변에 주름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이 원인
원인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